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은 안개가 낀 가운데 15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 더불어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셨나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의 기온 13도, 안동 11도, 포항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아침 기온은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긴 소매가 어색하지 않은 계절이 왔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내외로 크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일부 내륙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좀 더 강하게 불겠고요. 환절기 일교차 큰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 효과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펼쳐진 포항이 맨발 걷기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항 맨발로 30곳을 전부 걸어보겠다며 포항 한 달 살이에 나선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포항의 한 공원, 우산을 쓰고 우위를 입고 시민들이 나무 사이 오솔길을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신발을 신고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 오는 날은 축복입니다. 일부러 물이 고인 길을 걷기도 합니다. 발이 물에 닿으면 접지가 활성화되면서 노화와 질병의 주범인 몸속 활성산소가 더 잘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란 비옷 구입한 것도 비 오는 날 자유롭게 걷기 위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거는 발자국은 내 자극이기 때문에 엄청 이게 뭐라 그럴까, 몸이 세포 하나가 살아난다고 할까? 백사장 공원은 물론 등산로에서도 포항에선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맨발로 걷고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껴 맨발 전도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디스크를 평소에 앓고 있었는데 원래 수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알게 돼서 이제 맨발 걷기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혈압을 재니까 140 나와요. 전에도 평소에 약 먹고도 140, 50 나왔는데 어제 한 서너 분 재봤는데 140 나와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오구나. 저도 신발을 벗어 던지고 동호인들과 함께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작은 돌멩이와 나뭇가지로 인해 발바닥이 따끔거리긴 하지만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포항은 백사장과 솔밭이 해안을 따라 자리 잡고 있어 맨발 걷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맨발 초보자는 백사장, 중급자는 황토길, 고급자는 마사토길에서 부담 없이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포항시와 맨발 학교가 힘을 모아 이론 교육도 하고 맨발로마다 세족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포항이 지금 맨발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포항이 산업도시, 공업도시가 아닌 정말 전국에서 걷기 좋은 도시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포항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제주 올레길처럼 포항 맨발로를 걷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낀 도시 포항이 맨발 걷기 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 기간 포항에 2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연휴 동안 스페이스워크에 4만여 명, 구룡포 일본원 가옥거리에 5만여 명이 찾았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서 3배 이상 관광객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추석 연휴 동안 엑스포 대공원과 경주월드, 동궁원 등 보문단지에 15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소멸 위기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경북에서도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등 290명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인력난 해소에 물꼬를 트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아예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광역비자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소멸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의 한 마늘 가공업체, 파키스탄 출신의 희나 씨는 2달 전 이곳에 품질 관리직으로 취업했습니다. 6년 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온 뒤 경북대학교에서 농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지만 취업 비자를 얻지 못해 최근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까지 놓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인력난이 심각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범 도입하면서 한국에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특화 비자 덕분에 일자리도 구하고 의성군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인구 감소 지역의 우수 외국인 인력을 5년간 취업시켜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도입 덕분에 지역 기업들도 한시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젊고 또 이 똑똑한 친구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군에서 지역 특화 비자로 좋은 인력을 구해주셔서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로 올해 경북에 취업한 외국인 인재는 모두 290명,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청년입니다. 내년도에는 안동시를 비롯한 도내 15개 인구 소멸 시군의 본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한 발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에게 입국 허가를 내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독점하고 있는 비자 발급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데려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 비자가 도입되면 외국인 인력 수급의 폭도 더 넓어질 거라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서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권한이 필요한 거죠. 관건은 법률 개정입니다. 광역 비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는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에 이어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부가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는 최근 정부 주도 첨단 바이오 혁신 연구센터에 포항공대가 선정돼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그린백신 실증 지원센터 등 포항에 있는 바이오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중심의대 스마트병원 건립과 함께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해 혁신적인 바이오 메디컬 시티를 구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가정박 청소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청소년을 말합니다.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회에서 이들의 자립을 도와야 하는데 아직은 제도나 시설 같은 사회적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도에 변혜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청소년 자립지원관, 19살에서 24살까지 가정 밖에서 홀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자립을 돕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이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갈등을 겪다 집을 나온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주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혼자서 생활하기도 벅차고 돈도 많이 들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고 해서 이제 찾다 보니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해주기도 하고 일자리와 학업 지원, 심리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여기 자립관 주거 지원 그리고 물품 지원 그리고 뭐 월세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도와주셨습니다.
뭐 학대, 폭력 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가족에서 벗어나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해 전국 9개 시도에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전국적으로 2만 명 안팎, 대구 경북에만 수천 명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구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한 해 50명 선에 그칩니다. 지원 시설도 태부족일 뿐 아니라 제도 역시 비슷한 나이와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지원하는 데 차이를 보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000만 원가량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적용받아 지자체에서 따로 정한 조례가 없다면 자립정착금은 물론이고 별다른 관리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법에 보호하는지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어떤 법에 근거한 아이들은 보호 이력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관리하지 않고 그런 방식은 이 형평에 맞지 않다. 가정의 보살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한 시설과 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주시는 현곡면과 황성동을 잇는 황금대교를 다음 달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41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황금대교의 공정률은 85%입니다. 경주시는 황금대교가 완공되면 기존 금장교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금장지구와 하구지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근현대사 문화유산을 야간에 누리는 영덕문화유산 야행이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2024년 문화유산 활용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영해 1924 그날 밤을 거닐다를 부제로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살았던 영해 면민의 이야기를 8가지 프로그램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문화와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으로 영덕군은 3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통합신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을 확충하고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군위 서안동, 의성 신공항, 북군위 포항 노선 등을 반영시켜 고속도로망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신공항 인근의 지방도를 국도와 국지도로 승격을 추진해 국비 확보를 통한 도로망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중심의 대구 경북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서대구, 신공항, 의성, 영천, 동대구를 잇는 순환형 철도망을 구축하고 지역 거점을 연계하기 위해 동대구, 문경, 영주, 봉화, 울진, 포항, 영천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셨나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곳이 많은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 11도, 포항 15도로 시작하고요.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아침 기온은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긴 소매가 어색하지 않은 계절이 왔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내외로 크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경북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경북 북서 내륙은 밤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3도, 김천은 9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5도, 김천은 24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1도, 영주는 7도로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안동 23도, 영주 2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5도, 낮 기온은 25도 전망되고요. 내일부터는 동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높은 너울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일교차 큰 가운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